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첫 항공정비 산업단지가 사천에 착공했습니다. 해외에 위탁하는 1조 원 규모의 항공기 정비 물량을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혼 뒤 양육비조차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경남은 양육비 지급률이 전국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도내 각 자치단체를 점검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허성무 시장의 창원시정구와 서춘수 군수의 함양군정을 짚어봅니다. 치매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하동의 복지와 보건 기능이 결합된 치매 복합타운이 조성돼 눈길을 끕니다. 항공 정비를 위한 산업단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천에서 착공했습니다. 해외에 위탁하고 있는 1조 원 규모의 항공기 정비 물량을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1호 항공정비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항공산업 집적지인 사천에 2022년까지 31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이 단지엔 항공정비 관련 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카이를 포함한 7개 기업이 출자해 작년 7월 국내 최초의 항공정비 전문업체로 탄생한 한국항공서비스, 즉 캠스는 중형 여객기 3대와 대형 여객기 1대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는 민수용 경납고 등을 짓습니다. 캠스는 올 상반기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기체 중정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미 공군 F-16 창정비 사업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동시에 4대 이상의 기체 정비 능력을 확보하는 등 MRO 장비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기체 정비를 시작으로 부품과 엔진 정비, 항공기 성능 개량 정비와 개조까지 확대되면 기존의 해외에 위탁하던 1조 원 규모의 물량이 국내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사천시가 맹실상부한 항공 우주 산업의 중심 도시로 확실한 방점을 찍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기 수리 사업장에 대한 미 연방항공청 등 국제 인가를 취득하면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양육비조차 받지 못하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양육비의 지급률이 전국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해서 이 양육비 지급 절차를 도울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요. 경남의 열악한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14살과 11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정모 씨. 법원이 양육비 지급 결정을 내렸지만 전 남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7년 10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 씨는 큰아들이 신장 질환 의심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병원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최대한 생활비를 줄이지만 그래도 애들이 커가는 애들이니까 식대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 월급 가지고는 부족하죠. 경남의 한부모 가구 수는 9만 가구를 넘어 수도권과 부산, 인천 등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상황. 하지만 경남의 양육비 지급률은 4.9%에 불과해 전국의 평균 지급률 22%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양육비 지급 절차를 돕기 위해 서울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경남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현재 서울에 하나 있는 곳으로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 우리 지역에 적어도 가까이 있는 곳에 이제 분원 정도가 좀 설치가 돼서 접근성이 떨어져 복잡한 양육비 청구 소송 관련 서비스를 받기 힘들기 때문인데 부산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로는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서울 중심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양육비 피해자들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부모 가정의 생계와 직결되는 양육비 이행 문제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이 주춤하면서 비 없이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고 습하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1도, 진주도 2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7도, 진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립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로 꽤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와 200mm가 넘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출근 시간대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어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2도, 함안 2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9도, 양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0도, 합천 2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8도, 함양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선 7기 단체장들의 1년을 진단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허성무 창원시장의 1년 성적표를 장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첫 창원시장으로 당선된 허성무 시장은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화의 지향점은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의 창원을 만들겠다 약속드렸는데 그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행정의 골격을 좀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마산해양 신도시와 스타필드 입점 여부 같은 난제와 창원시 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이 당선 직후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허성무 시정 1년 동안 스마트 선도 산단,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수소산업 기반 구축은 최대 성과로 꼽힙니다. 사상 첫 국비 1조 원 돌파와 정부 공무사업 1조 2천억 원 유치 역시 호평을 받았습니다. 마산항 개항 120주년과 또 진해에 새로운 부두가 만들어짐으로써 동북아의 최대의 물류 중심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지정된 창원 국가 산단의 현실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립니다. 창원 산단의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스마트 산단을 창원 산단이 이제 결정이 돼서 향후 4년간 제가 알기로 한 8천억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되는 걸로. 창원 산단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탈원전으로 인해서 수주액이 약 한 3조 원이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지금 근로자들이 해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창원 산단은 우리 노동자들은 사실 우려하는 게 참 많습니다. 스마트 산단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것이 우려하는 지점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공단을 혁신할 수 있는. 허성무 시정 1년 동안 창원시 인구는 10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례시 입법과 일자리 확대, 고용 위기 지역 확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이어서 함양군 서춘수 군수의 1년도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직 군수들이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로 줄줄이 처벌됐던 함양군. 서춘수 군수는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 소통하는 군정에 주력한 첫 1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다 같이 손잡고 하면서 제 임기 동안에는 분명히 청렴하게 하면서 부정과 부패와 고리를 끊겠다는 것을 이 기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 군수는 노인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기만 경로당 점심도우미 배치, 교통복지 차원의 천원버스, 함양업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들 주차장 추진도 지난 1년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함양 군정의 앞으로의 최대 과제는 2020 함양 산삼 엑스포 성공 개최입니다. 자칫 실속 없는 국제 행사로 전락할 수 있어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로도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엑스포를 마치고 이 엑스포 이후에 어떻게 우리 국민이 소득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면서 산삼 엑스포 중심 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들을 위한 예산과 행정 서비스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양 국민들이 느끼고 또 원하는 그런 삶의 질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양군이 좀 관심 갖고 거기에 먼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도서관 건립 같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더디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지 않은 공평하고 공정한 함양. 토목과 건설에 투자하는 도시가 아닌 국민의 삶에 투자하는 국민 중심 군정. 서춘수 함양군수의 1년 전 취임사였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치매 유병률이란 노인 인구 100명당 치매 환자 수를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은 10%에 달합니다. 특히나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치매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동에 복지와 보건 기능이 결합된 치매 복합타운이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하동군 횡천면 옛 횡천중학교 자리에 들어선 하동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검사실과 진료실, 인지재활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치매 상담과 등록을 비롯해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예방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도시보다 치매 환자 비율이 높습니다. 12.78%가 저희가 유병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치매 추적 유병 인구로. 저희 지금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분이 한 1,500여 분 정도 됩니다. 하동군은 남은 학교터에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매 전담 요양원과 하루 최대 40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주야간 보호센터를 건립합니다. 국비와 군비, 도비 등 48억 원이 투입돼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하고 치매안심센터, 치매 전담 요양시설과 연계해서 원스톱 치매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 치매 국가 책임자의 선도적인 역할을. 경남의 치매 유병률은 지난 2016년 10.21%, 4만 7천 명에서 지난해에는 10.52%, 5만 3천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0.16%보다 높은 수치로 올 연말에는 10.61%, 5만 5천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과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보건, 의료, 복지가 결합된 지역사회 치매관리 돌봄 서비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이어서 스포츠 투데이 파워 인터뷰 함께 하시죠. 오늘은 프로농구 창원 LG 세이커스의 사령관 김시래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박성은 리포터입니다. 네, 김시래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FA 시장이 열리면서 LG와의 재계약을 하셨는데 어떠세요? FA 전에도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 말씀드렸는데 제 가치를 잘 인정해 주신 것 같고 또 창원 팬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계약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비시즌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즌 때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기 때문에 비시즌에는 최대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틈틈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선수단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주전 포인트 가드로서 어떻게 플레이를 할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FA 선수들도 많이 들어왔고 또 종규가 나가게 됐지만 또 종규가 나갔다고 해서 저희가 성적이 안 좋아진다라는 보장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들어온 선수들이랑 잘 선발 맞춰서 내년 시즌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시래 선수가 생각하는 현주엽 감독이란 어떤 감독님이신 것 같나요? 일단 제가 이제 감독님과 이제 새 시즌째를 이제 하게 됐는데 첫 시즌에는 좀 감독님의 스타일이 적응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시즌 지나고 세 번째 시즌을 이제 맞이하기 전에 제가 느낀 거는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선수들을 생각 많이 하시는구나. 앞에서는 좀 강하게 하실지 몰라도 뒤에서는 선수들을 되게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작전 지시나 훈련할 때 또 많은 의사소통이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경기에 들어갔을 때는 항상 저를 믿고 제 운영에 좀
초점을 맞춰주셔서 저한테는 항상 자신 있게 해라, 너가 풀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말씀들이 제가 플레이하는 데는 좀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플레이오프는 4강으로 만족했어야 했는데 올 시즌 목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작년에 4강을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위로 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리고 또 FA 계약을 했고 제가 이제 있는 동안은 꼭 저희 팀이 저희 LG 세이커스가 우승을 해서 여기 체육관에 별을 꼭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끝까지 또 항상 열심히 응원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뭐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멋진 플레이로 또 승리하는 경기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우리 동네 사랑의 온천 목욕 나들이 사업이 오늘 오전 11시 창녕군 부곡면 레인보우 호텔에서 열립니다. MG 새마을금고의 지역사회공원 성금 기탁식이 오늘 오후 2시 고성군청에서 진행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은 오늘 오후 2시 김해시청에서 열립니다. 꿈의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2019 윤희상 동요제가 내일 오후 5시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창원대학교와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자로 이호영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송신근 회계학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어제 창원대 대학본부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 54%와 45.9%를 기록한 이호영 교수와 송신근 교수가 각각 1순위와 2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투표를 통해 뽑힌 후보들은 학내 윤리검정위원회의 연구실적 등의 검정과 교육부 장관 임명 제청,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거창군과 합천군 행정안전부는 어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거창 승강기밸리를 활용한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승강기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승강기 엔지니어의 양성, 승강기 안전체험 교육으로 구성된 이번 사업에는 국비 91억 원 등 모두 241억 원이 투입됩니다. 거창군과 합천군이 제안한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시범 사업 11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전국 교육 공무직원들의 총파업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파업 기간인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학교 급식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학사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교육과정 정상 운영 시 가정 도시락 지참이나 빵과 우유 등 급식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부 인력을 동원해 돌봄 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파업에 동참한 직원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결정하는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앞두고 철저한 원가 분석과 공급 비용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정의당이 지난 2017년부터 노회찬 의원과 함께 경남의 도시가스비 공급 비용이 과다 책정된 사실을 밝혔고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하를 이끌어냈다며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다시 인상하려는 흐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상남도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양파와 마늘의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파 마늘 주산지인 창녕을 방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양파 마늘 생산 농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파는 킬로그램당 750원, 마늘은 2,5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주민들과 향후들은 어제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하동군청을 항의 방문하고 가야 6종의 대규모 돈사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하동군이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토지이용규제법이 정한 지형 도면을 작성 고지하지 않아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 불허가 취소를 결정했다며 행정과 가야육종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남 도내 해수욕장이 다음 달 5일부터 개장합니다. 다음 달 5일 남해 상주 은모래비치 개장을 시작으로 창원 광암, 통영 수륙, 사천 남일대, 남해 송정, 거제 구조라 등 도내 26개 해수욕장이 오는 13일까지 차례로 개장해 여름 피서객 맞이에 나섭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상구조시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와 재료연구소는 소재 연구와 기술 교류를 맡을 한독기술센터를 독일 드레스덴시에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 창원에 설립한 한독소재연구센터의 대응기관으로 창원 지역 기업의 수요 기술에 대한 재료 연구와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기업이 필요한 소재 기술을 이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진주시가 어제 시청 시민홀에서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관련 전문가와 단체,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내용과 공원 활성화 사례를 설명하고 진양호 근린공원의 새 이름 공모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진양호 일대를 근린공원과 진양호반 둘레길, 가족공원 등 3개 사업으로 나눠 친환경 레저 힐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제시의회가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립난대수목원 거제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의원들은 거제 동부면이 전형적인 난대 기후 지역으로 미래 기후 변화에 대비해 식물의 종 보전 연구와 연구기관 건립에 최적지인 데다 부산과 울산 등 관광객의 접근성이 높고 한려해상 생태자원과 관광벨트를 형성할 수 있어 활용도도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해시 주촌면에 입점할 예정인 코스트코의 3차 교통 영향평가에서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코스트코는 당초 807대 주차 면적을 제시했다 850대로 늘렸지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원거리 이용자가 많은 만큼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것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북측 차선을 추가 확보할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허성곤 김해시장은 코스트코가 먼 지역에 있어 교통 유발 부담금을 내지 않는 지적에 대해 주촌을 동으로 전환하는 등 교통 유발 부담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